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병 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불필요한 문제의 발생, 의술의 양부를 구별하지 않고 민중의술을 전면 금지하다 보니 민간 의료계 내에서도 옥석이 구분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민중 의료 전체가 불신 내지 오해를 받는 면이 생긴다. 정부가 나서서 민중 의료를 양성화하고 자격 제도라도 시행하면 국민의 선택 기준이 정립될 것이고 사이비 민중 의술은 자연 도태될 것인데 그런 정책을 쓰지 않으니 민중의료의 일각에서는 과장된 사슬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민중의료인들의 간절한 합법화 염원을 악용하여 사기적 방법으로 아무 효력도 없는 자격증을 팔아먹거나 비싼 돈을 들여 외국 자격증을 따도록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모두가 민중의술이 그 속성상 자연 발생적인 것이어서 법률로 금합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무리하게 금합 정책을 쓰다 보니 생기는 부정적 현상들이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소송에 투영된 부작용. 제도의학이 병을 잘 못 고치고 특히 양의학은 위험하고 부작용이 심하다 보니 병을 고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악화시키거나 죽게 만든다. 이는 대부분 소송으로 연결되어 관계자들의 돈과 기력을 낭비하게 한다. 국가사회 전체적으로도 비용을 증가시킨다. 한편 잘 고치는 의술로 병을 고쳐버렸으면 안 생겨도 될 소송이 생기는 것도 많다. 제1권에서 침술의 효과를 설명할 때 살펴본 파스테르 유업 최명재 회장의 화상으로 인한 소송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애초에 침술로 화상을 치료했더라면 본인은 고통과 후유증을 덜어서 좋고 호텔 측은 거액의 배상을 안 해주어도 되어서 좋고 법원은 불필요한 소송을 심리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을 것이다. 신체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구상금 청구 등의 소송에는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사회적 낭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의료제도와 보험제도가 모두 양의학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간다. 법원의 신체 감정이나 치료비 조회 등도 모두 병원을 상대로 하고 그 결과를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삼는다. 그런데 양의학은 응급처치나 외과적 처치 외에는 치료 효율이 별로 높지 않다. 경부염좌나 요부염자, 거기서 조금 나아간 수액 탈출증, 소위 디스크 등의 비교적 가벼운 부상에도 병원 치료가 2, 3년이나 가는 경우가 있다. 환자 본인은 완치가 되지 않고 불편이 남다 보니 계속 병원에 다니고 의사는 완치시킬 만한 뾰족한 치료 방법도 없으면서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니까 또 병원 수입에 도움이 되니까 결국 형식적으로라도 치료를 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는 완치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때문에 치료를 중단시키지도 못한다. 양의학의 마지막 치료 방법은 수술이니 향후 수술비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고도 완치시키지 못하니까 장기간 치료와 수술을 하고도 장애가 남게 된다. 장래의 완치 가부와 예상 장애율에 대한 의사의 감정 또한 매우 애매한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엄청 심각한데 그 심각한 것에 비해서 일반인들은 제가 당혹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물론 당연히 돈을 버는 분이셨고 여성분이셨는데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병이 나면 병원에 의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저는 쇼크고 타격,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은 병을 만드는 곳이지 고치는 곳은 아닌데 그걸 봤을 때 정말 망연자실이라는 표현이 딱 맞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